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첫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벤처기업협회가 주최하고 전라남도청과 광주광역시청, 한국기업데이터 등이 공식 후원한 제19회 벤처 썸머 포럼이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여수 엠브로텔에서 개최됐습니다. 선후배 벤처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험과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미래 비전 제시를 위해 열린 이번 행사는 기조 강연과 CEO 초청 특강, 인문학 특강 이외에도 참석자 네트워킹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자리는 벤처업계의 결속을 강화하고 소통과 협력, 그리고 벤처 캠프 형태의 교류 활동 차원에서 이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수 지역 기업들의 유해물질 측정치 조작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시민들과 환경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된 시민청구단이 지난달 28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출정식을 갖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민청구단은 유해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기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해당 불법 기업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시민청구단은 여수 산단 5개 기업이 여론을 무시하고 위원회를 급조해 시민들의 뜻과 완전히 동떨어진 대책을 발표했다며 생명권에 대한 금전적 보상액 1,0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계획을 밝혔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접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바로 전라남도와 여수시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미래의 꿈을 위해 직업체험 활동 지원 사업으로 추진한 젠스 카페인데요.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여수시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이 지난 24일 여수시 동문로에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과 지역사회 소통을 위한 여수시 제1호 사업장 청소년 카페 젠스를 개업했습니다. 젠스는 전남도교육청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모로 선정돼 운영하게 됐으며 평소 카페와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카페 창업과 관련해 바리스타 자격증 준비와 인테리어, 메뉴 선정 등 모든 준비 활동을 직접 했습니다. 저희 나이에 해볼 수 없는 창업 활동을 함으로써 카페 창업 활동이 오로지 음료를 사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손님 유치, 인테리어 등등 더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젠스는 청소년들이 바리스타 체험을 하는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며 이곳에서 커피 제조 실습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협업하는 자세 등의 사회생활을 함께 배우게 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외에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리고 세상 경험들을 좀 시켜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성인으로 성장을 했을 때 값진 경험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리스타 교육을 이수한 청소년 직원 3명이 운영하는 젠스의 운영 수익금은 임금과 카페 운영, 기부 활동 등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직업체험 활동 등의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들의 미래의 꿈이 실현되길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이나현입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31일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도내 다문화 가족과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하는 2019 다문화 가족 큰잔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생활의 지혜 가족 골든벨, 다문화 가족 가족팀별 장기자랑 등 총 3부로 구성된 이번 잔치는 아로마 향수, 전통차 체험 등 다양한 체험거리와 볼거리들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 가족과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낯선 이국에서 겪는 어려움을 서로 위로하고 잠시나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본 시간이 됐습니다. 순천시를 천연물 소재와 제약산업의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한 순천시의 바이오산업 민관학 공동협의체가 지난달 27일 출범식을 갖고 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바이오산업 민관학 공동협의체는 정부가 발표한 3대 혁신성장 동력 중 하나인 바이오산업 육성과 전라남도가 선포한 블루바이오 핵심 과제와 관련해 순천시가 이를 타 지역보다 적극적으로 선도하겠다는 취지로 구성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순천대학교 약학과 등 우수 연구 인력과 함께하는 바이오 산업 육성, 천연물을 소재로 한 의약품 생산과 제품화, 그리고 기업 유치와 창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제15회 전남 보성전어축제가 지난 24일과 25일에 보성군민과 관광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율포 해수풀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전어요리 시식회와 관광객 어울림 한마당, 농악, 라인댄스 등의 내용으로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전어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주는 불포화 지방산 등이 많아 찾고 있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전해드리는 토크인 전남입니다. 복지TV 전남방송 이영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광주 전투비행장 무한이전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지난 8월 29일 범대의 사무실에서 광주 시민추진협의회에 군공항 이전 촉구 성명에 반발하고 광주 군공항 무한이전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대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어떤 사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지난 2014년 광주광역시에서 이전 사업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고요. 2017년 대상 지역을 무안군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건의해 국방부에서 지난해 8월부터 무안군을 대상으로 사실상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협의를 시도하다 무안군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사안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20일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성명서를 통해 무안군을 직접 거명하고 전남의 지자체들이 마치 반대만을 주장하고 정치인들의 지역 이기주의 조장을 경계한다는 내용을 발표해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 측이 심각한 우려와 함께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무한 이전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 측이 발표한 성명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범국민 대책위원회 측은 성명서에서 지난 5월 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주민 설명회와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후보지역으로 거론되는 전남의 4개 군의 명백한 반대로 이미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민 설명회와 공개 토론회 등을 언급하는 것은 갈등에 폭만 더할 뿐이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공항 이전 예비 이전 후보자 선정 촉구와 관련해서도 국방부는 관계 지자체장 등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이전 사업 절차 수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현재 무안군 등 4개 군의 반대 입장이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무한 이전 반대 범대인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시도가 협력해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마련과 유치 기반 조성을 통한 새로운 협치 모델로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더 이상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지 말아달라고 언급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무안 군공항 이전 반대 범대인 측은 군공항 후보지 거론 지역은 지리적으로 관광, 산업 등의 중심지로 무안군의 미래를 열어갈 핵심 지역이라면서 호남의 유일한 무안 국제공항에 광주 민항 통합을 빌미로 군사공항을 옮기라는 것은 광주 전남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발대식을 갖고 이전 반대 전 국민 서명운동과 홍보활동 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의 본질은 소음 피해와 지역발전 저해 요소를 타 지역으로 전가하는 것이기에 후보 지역의 수용 여부가 관건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양시가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공모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 대상지는 광양읍 마산마을과 진상면 창원마을로
사업 신청서는 내년 2월경 제출해 4월경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목포시가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또 시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사양을 갖춘 한국형 청소차량 한 대를 구입해 지난달 29일 현장에 배치했고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암군이 관내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입장려금 지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과 생활비 경감 지원 등 생활 안정을 위한 것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기별 25만 원씩 최대 4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흥군이 청년 창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창업몰 입점자를 모집합니다. 고흥군의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청년은 26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접수가 가능하고 계약 기간은 최대 3년으로 1년 단위로 평가 후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신안군이 상수원 보호제한 구역 내 토지 매입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군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신안군은 앞으로도 매년 상수원 보호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입해 사유재산 보호와 상수원 수질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가 소식입니다.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미디어 아티스트 임용현 작가의 전시회가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9월 16일까지 여수 노마드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임용현 작가는 디지털 작업에 아날로그적 감성을 더한 시각적 표현의 뉴미디어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우리에게 수많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정확성을 담보하지 않은 미디어의 양면성을 작품을 통해 관람객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보고자 전시를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일단은 거대 매스미디어가 사람들에게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사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점이 있고요. 또 반대로는 어떠한 외압이나 부수적인 요소로 인해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사회가 분열이 되거나 또 혹은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그런 위험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에서 양면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개인이 SNS상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때 현실의 자신과 얼마만큼 동일시가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두 가지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작가는 미디어의 양면성을 3D 프로젝션 매핑 기법 등의 작업으로 표현하는데 물체의 물리적, 공간적 특성이 자유롭게 변형되는 영상 투사 과정. 이러한 시각적 효과의 기법이 영상 매체, 즉 미디어가 가진 다양한 얼굴을 대변한다고 말합니다. 미디어가 지닌 힘을 제대로 활용하면 모두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작가의 작품 세계가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나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